안녕하세요. 명광재 변호사입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요즘 취업준비생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정도이죠. 이러한 취준생의 절박함을 노리는 범죄 유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취준생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전과자까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잘 보시고 당하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A씨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포털 사이트 여러 곳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A씨에게 자신을 헤드헌터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헤드헌터는 A씨의 프로필을 칭찬하면서 같은 또래들보다는 높은 직급으로 취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A씨의 환심을 산 뒤에 우선 신용 조회를 해야 하니 A씨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A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헤드헌터는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는 잔고를 없게 해서 보내주면 된다. 체크카드가 송달되는 주소는 내 사무실 주소이기 때문에 문제될 리 없다. 이런 식으로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도 헤드헌터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없게 된 것이죠. A씨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오히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된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려는 취지에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를 입은 부분과 법을 위반한 것은 별개다 라고 하면서 A씨를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취업을 하기도 전에 전과자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씨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서 대응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금전적 피해를 볼 일이 없다고 해서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소홀히 관리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금융거래 매체를 소중히 관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